귀도 어둡고 보호자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오신 거예요. 빨리 모시고 나가세요. 앙칼지고 차가운 젊은 여직원의 한마디가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비 2명이 노인의 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노인은 질질 끌려가며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이었죠. 그 순간 노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그가 직접 서명했던 병원 설립 문서였죠. 무시당한 그 노인과 오만한 병원 직원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새벽부터 속이 쓰렸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더니 오늘 아침에는 명치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그 병원 문을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태민병원. 한때는 제 이름을 딴 이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숨이 자꾸 가빠졌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 거리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나 봅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곳이기도 하지. 병원 정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방이 지나치게 강한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광이 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변했구나. 복잡한 심정으로 원무과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키오스크 몇 대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너머로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손톱까지 형광빛으로 칠한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직원이 고개도 들지 않고 한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먼저 접수하세요. 아, 그게 제가 잘 몰라서요. 그제야 그녀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신분증 스캔하고 진료과 선택하시면 돼요. 신분증을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신분증 없이 어떻게 접수를 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이 모바일 신분증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 걸 잘. 그녀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어휴, 이것도 모르세요? 여기 패스앱 깔고 본인 인증하고. 아, 공동인증서도 없으시네. 미안합니다. 보호자는요? 같이 안 오셨어요? 혼자 삽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탁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신분증 가지러 다시 가셔야죠. 여기서 못 해드려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다 못 알아들었지만 저 표정은 알겠다. 속이 쓰린 것보다 가슴이 더 쓰렸습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오늘 꼭 진료를 받아야 해서. 그건 저한테 말씀하셔도 안 돼요. 규정이 규정인데.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신분 확인 안 되면 진료 못 받으세요. 빨리 나가세요. 다른 분들 대기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기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대로 돌아가자니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이 병원은 제가 저기
정 안 되면 원장님께 말씀이라도. 뭐라고요? 그녀가 눈을 부라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농담하세요? 귀도 어둡고 보호자도 없이 혼자 무슨 배짱으로 오셔서는 원장님한테 말씀하시겠다고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신분 확인도 안 되는 분이 여기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안 나가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명치 끝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세운 병원이 맞나? 출입문 쪽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르신 왜 아직도 안 나가세요? 경비님. 곧이어 2명의 경비원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굵고 단단한 손이 제 팔을 움켜쥐는 순간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빨리 나가셔야죠. 왜 이러세요? 손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혼자 안 나가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경비원들이 저를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끌려갔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이건 너무 굴욕적이다. 병원 밖으로 내던져지듯 나온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얼굴을 쬐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때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 병원 안에 떨어뜨렸구나. 3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병원을 세울 때 서명했던 그 정관 문서, 지갑처럼 항상 품고 다니던 그 종이가 저 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원무과 직원이 다른 직원과 수다를 떨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더라? 당신, 이 병원이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이 되길 바래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그런 곳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등을 돌린 사이에 이 병원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명치 끝은 여전히 쓰렸고 방금 전 겪었던 굴욕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집 앞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의 쓰림보다는 나았습니다. 신분증 하나 때문에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병원 준공식 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이 병원이 정말 환자들에게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그런 곳이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에 병원 경영에서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외면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책상 서랍을 열고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증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나저나 서류는 재킷 안주머니를 다시 한번 뒤졌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경비에게 끌려 나오다
떨어뜨렸던 그 서류. 병원 설립 정관이 아직 저 안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찾아야 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다시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신분증도 있고 건강보험증도 챙겨왔습니다. 원무가 창구로 다가가자 며칠 전 그 여직원은 보이지 않았고 중년의 남자 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 접수하시려고요? 그것도 있고요. 며칠 전에 여기서 서류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혹시 분실물 센터에 있을까요? 남자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언제요? 4일 전쯤입니다. 원무과 앞 로비에서. 잠깐만요. 직원이 뒤쪽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비닐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낡은 서류가 보였습니다. 이거요? 성함이랑 날짜 확인 좀 해주세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서명했던 태민병원 설립 정관. 다행히 누구도 이 서류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진료 접수는요? 아, 네. 소화기내과 부탁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저는 조용히 신분증을 건넸고 직원은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몇 번의 키보드 소리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3층 소화기내과 대기실로 가세요. 대기번호는 27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빈 의자를 찾아 앉으려는데 한쪽 구석에서 노부부가 안내 데스크 직원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데스크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라서요. 전액 본인 부담이십니다. 그럼 얼마나 나오는데요? 약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노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안 하면 안 되나요? 증상이 심하신데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치료비가 더 들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돈이. 직원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 가보시든가요. 여기서는 이게 표준 진료 절차거든요. 노부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저게 표준 진료 절차?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반대편 VIP 진료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간호사 2명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전용 주차장에 차 대셨죠? 응, 근데 오늘 진료비는 얼마나 나와? 전액회사 복지 카드로 처리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역시 VIP는 달라. 중년 남자는 유유히 사라졌고 일반 대기실에 남은 환자들은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사람 취급을 받는 건가?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 2천만 원, VIP 병실 1일 200만 원 같은 현란한 광고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이 노인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면역력이 엄청 좋아지세요.
한 달에 80만 원인데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해 드려요. 그게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라고요? 네, 더 좋은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병원이 장사꾼 소굴로 변했구나.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번호를 불렀습니다. 27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만 보며 기계적으로 질문하고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약 드세요. 다음 주에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네. 이게 진료라고 할 수 있나? 수납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입구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민병원 올해 매출 500억 원 돌파 기념 직원 포상식. 그 옆에는 병원장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준혁? 15년 전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매출 500억. 아내와 제가 세웠던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오직 돈을 위한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노부부는 쫓겨나고 돈 많은 VIP는 떠받들어지고 의사들은 환자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직원들은 건강식품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바랐던 병원인가, 여보. 주머니 속 병원 설립 정관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30년 전 아내의 마지막 소원. 여보, 이 병원이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이 되길 바래요. 저는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병원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병 너머로 제가 만들었던 그 병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병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 아내와의 약속을 이제야말로 지켜야 한다는 것. 병원 진료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매각 계약서, 주주명부, 먼지가 쌓인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최대 주주야. 경영권만 넘기고 주식은 그대로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던 거지. 책상 위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민병원 환자 만족도 최하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다음 날 저는 청소 인력으로 지원했고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어르신, 3층 병동 담당하세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청소팀장이 파란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환자분들이 뭘 물어보면 그냥 웃으면서 넘기세요. 문제 생기면 피곤해지니까. 저는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얼굴에 허름한 차림.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 6시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301호 환자분, 어제 또 호출 버튼 눌렀대요. 맨날 그러시잖아. VIP 병동이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VIP와 일반 병동의 대우가 다른가 보구나. 301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님, 물 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에서 종이컵을 꺼내 물을 받아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 가져왔습니다. 70대 후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링거줄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IP 병동은 보호자 침대도 있고
간호사분들도 자주 오신다던데. 여기는 버튼 눌러도 한참 걸려요. 뭐, 돈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나누고 있구나. 복도로 나오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환자분이랑 대화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에 오래된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1995년이라 적힌 박스를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 아내와 제가 병원 앞에서 리본 커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아내의 손글씨. 1995년 5월 15일.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병원이 되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50대 중후반 간호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간호사는 제 손의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거 개원 사진이네요. 이분 강 이사장님의 부인이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을 아십니까? 네. 저 그때부터 여기 근무했어요. 30년 차 간호사예요.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이사장님 부인께서 환자들 손 잡아주시고. 간호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냥 돈 버는 곳이 됐어요. 그 이사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 병원을 매각하시고 떠나셨어요. 소식이 없어요. 간호사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올라가세요. 팀장한테 혼나요. 저기, 혹시 이름이? 이순자예요. 왜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순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초심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탈의실로 가는 길에 1층 원무과를 지나갔습니다. 사흘 전 저를 무시했던 여직원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진료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퇴원 전 완납하세요. 금액이 좀 커서요. 할인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노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3층 병동, VIP와 일반 차별, 원무과 무례한 응대, 이순자 간호사, 30년 차, 초심 유지.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움직이자. 청소부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병원 곳곳을 청소하며 관찰했습니다.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VIP 병동, 간호사 3명 상주, 보호자 침대, 특별식 제공. 일반 병동, 간호사 1명이 30명 담당, 호출 무시 빈번. 원무과, 가난한 환자 퇴원 압박, 부유한 환자 특별 대우.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리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장실이 있는 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리베이트는 잘 처리됐습니까? 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원장님. 제약회사 쪽에서 현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장부에는 기록 안 남깁니다. 좋아. 앞으로도 그 약 위주로 처방하라고 의사들한테 전달하고. 환자들 부작용 호소가 좀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 우리 수익이 우선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환자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구나.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탈의실 사물함에 있었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사람 뭐 하는 거야? 병원장실 문이 확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청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듣고 있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비서실장이 제 손에 든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야? 보여봐. 이건 빨리 보여달라고. 그가 제 손에서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VIP 차별? 리베이트? 어디서 감히? 무슨 일이야? 병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명품 양복에 고급 시계를 찬 박준혁 병원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첩을 병원장에게 건넸습니다. 병원장은 수첩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병원 경영에 관심이 많으시네. 이름이 뭐지? 명찰을 보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잡아. 비서실장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순자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청소부가 병원 기밀을 염탐하고 있었어. 경비 불러서 쫓아내. 순자 간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분 제가 데리고 가서 경고하고 내보내겠습니다. 경비까지 부르면 소란스러워요.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다시는 이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청소업체에도 연락하고. 네, 원장님. 순자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자 간호사는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의 문제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강태민 이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어젯밤 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하 창고에서 만난 그 청소부. 외계원 사진을 그렇게 슬픈 눈으로 보셨는지. 순자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옛날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사장님과 부인께서 찍은 사진. 얼굴은 늙으셨지만 눈빛은 똑같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입니다. 순자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 제가 도망쳤습니다. 아내를 잃고 이 병원에서 도망쳤죠. 그 사이에 병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순자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박준혁 병원장이 온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환자는 돈으로만 보고 의료진은 숫자로만 평가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증거요. 순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있어요. 네, 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기록해뒀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장실 드나드는 거, 특정 약 강제 처방 지시, 환자 부작용 무시, 다 기록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메일 캡처, 녹음 파일, 내부 문서 사본.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만 계셨습니까? 순자 간호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 혼자 말해봤자 오히려 제가 잘릴 텐데. 하지만 이사장님이시라면 다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잡으시고 그러셨어요. 이 병원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언젠가 태민 씨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습니까?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순자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이 병원 다시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내려가려는데 순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최대 주주니까요. 박 원장이 순순히 당하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이젠 증거가 있으니까요. 저는 USB가 든 주머니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청소업체에서 연락 가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순자 간호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옥상에서 내려온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순자 간호사가 건넨 USB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병원을 지킨 한 사람의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바로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이른 아침 저는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을 함께 검토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불법 리베이트, 환자 안전 무시, 부당 청구. 이 정도면 병원장 해임은 물론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언제 열 수 있습니까? 최대 주주이신 이사장님께서 요청하시면 2주 내로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간호사였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이 이사장님을 찾고 있어요.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신원 조회했대요. 곧 이사장님이 누구신지 알아낼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둘러야겠군. 다시 병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30년 전 입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되어 어깨가 좀 헐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 카트를 밀지 않았습니다. 곧장 1층 원무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직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고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여직원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일주일 전 저를 내쫓았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약 환자 방문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못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이 병원의 주주입니다. 열람 권한이 있습니다. 주주요? 여직원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주주면 증명하세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강태민입니까? 돌아보니
박준혁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과 경비원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요. 청소부로 위장해서 우리 병원을 염탐한 사람. 제 병원입니다. 제가 세웠고 여전히 최대 주주입니다. 병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겁니다. 2주 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주총회? 무슨 목적으로? 병원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장이 비웃었습니다. 해임이라. 무슨 근거로? 불법 리베이트, 환자 안전 무시, 부당한 차별 대우. 증거는 충분합니다. 병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라. 혹시 그 간호사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순자 간호사 말입니다. 그 여자 벌써 정직 처분했습니다. 무단으로 내부 기밀을 유출한 죄로요. 뭐라고요? 그리고 그 USB 안의 자료들 전부 조작된 거라고 주장할 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30년 동안 병원을 방치한 늙은이와 불만 많은 간호사의 말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법정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법정? 좋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과연 이 병원이 당신 편일까요? 병원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경비, 이분 내보내드려. 내보내긴 누굴 내보냅니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간호사였습니다. 정직당했다고 했는데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30명쯤 되는 의료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증인입니다. 전부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순자 간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가 이상해요. 순자 간호사가 뛰어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70대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당직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처방된 약을 먹고 이렇게 됐다고? 순자 간호사가 약 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어사약이잖아요. 그게 왜요? 이 약 부작용 보고가 수십 건 들어온 약이에요. 왜 아직도 처방하는 거예요? 당직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처방 지침대로 한 건데. 저는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리베이트 받고 부작용 있는 약을 강제로 처방하게 한 게 이겁니까? 병원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영감 살려주세요. 저는 당직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약을 중단하고 해독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태민, 이 병원 설립자입니다. 당직 의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병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당신이 한 짓의 결과를,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택한 결과를. 병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응급치료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로비에 모인 의료진과 환자들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병원을 세우며 약속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주 후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이 병원을 환자를 위한 곳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간호사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부인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소? 주주총회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51%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임이 확인됐고 순자 간호사가 건넨 USB의 증거들도 모두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상대 측이 소액 주주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자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이에요. 진술서 제출한 의료진들한테 병원장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다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민 씨 댁 맞습니까? 박준혁 병원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남자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집은 전부 시세보다 30% 높게 사드린답니다. 편하게 사시라고요. 거절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어르신 혼자 사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병원장님은 권력 있으신 분이에요. 불편한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두 남자는 후회하실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3일 전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병원장 측에서 소액 주주 5명을 매수했습니다. 합쳐서 8% 지분입니다. 제 51%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주주총회 당일 절차상 이의를 제기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을 회유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명확한 증거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입니다. 30년 만에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요. 아내를 잃고 도망쳤던 날들, 병원이 변해가는 걸 모른 척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입니다. 30년 전 입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늙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간호사와 의료진 30명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혹시 불이익이... 순자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오했어요. 이 병원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한 젊은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3년밖에 안 됐지만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예전엔 정말 좋은 병원이었다고. 다시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젊은 의사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환자를 보는 의사로요. 저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가시죠.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층 대회의실로 가는 복도 양쪽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물을 갖다 드렸던 301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청소하시던 분. 아니, 이사장님. 응원합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도왔던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희 살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꼭 성공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꼭 이루겠습니다. 드디어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진실이 있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30년 만에 결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2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박준혁 병원장이 비서실장과 함께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소액 주주들과 병원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30년 만에 나타나신 이사장님. 저는 조용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뒤쪽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민병원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 강태민입니다. 소액 주주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방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른 주주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30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병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병원장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프로젝터 화면에 USB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장 사이에 주고받은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불법 리베이트의 증거입니다. 병원장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약물을 강제로 처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병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입니다. 조작된 자료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리베이트는 잘 처리됐습니까? 좋아. 앞으로도 그 약 위주로 처방하라고 전달하고. 환자들 부작용? 그건 신경 쓰지 마. 우리 수익이 우선이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맥락이요?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VIP 병동과 일반 병동의 간호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VIP 병동은 환자 5명당 간호사 3명, 일반 병동은 환자 30명당 간호사 1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급여 항목 부당 청구 내역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강제로 권유하고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한 이순자 간호사입니다. 여기 계신 의료진 30명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자 간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공증받은 진술서입니다.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장이 의자를 붙잡고 섰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병원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30년 동안 병원을 방치하신 것도 잘못 아닙니까? 부인을 잃고 도망치셨죠. 그 사이 저는 이 병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병원은 망합니다. 직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최신 장비는 누가 삽니까? 저는 병원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잘못도 큽니다. 병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병원을 외면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님, 병원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환자를 돈으로 나누고 생명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수익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환자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병원은 돈을 버는 공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제가 이 병원을 세울 때 작성한 설립 정관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첫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 병원은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며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이 병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박준혁 원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다시 환자를 위한 곳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제 51% 지분과 순자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설득한 소액 주주 몇 명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병원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박 원장님, 저는 의자를 끌어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책임을 방기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원장님께서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병원장이 아니라 일반 의사로요. 정말입니까? 원장님도 처음엔 좋은 의사셨을 겁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환자를 보는 의사로요. 병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날 저녁 저는 병원 로비에 모인 의료진과 환자들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병원을 세우며 약속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병원은 다시 환자를 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부인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해냈습니다. 늦었지만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사장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환자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변화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일반 병동에도 간호사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10명당 간호사 2명. 예전처럼 한 사람이 30명을 돌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301호에 들어가 물을 갈아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전히 계셨지만 이제는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아니, 이사장님. 요새 병원이 정말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없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자주 와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시간 내서 잘 설명해 주세요. 예전엔 바빠서 그런지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준혁 전 병원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며 환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이사장님, 박 선생님 어떻습니까?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병원장에서 일반 의사가 되니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살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의대 다닐 때 꿈꾸던 의사가 생각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사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후임 이사장 임명 관련 서류였습니다. 순자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예, 순자 씨.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이 자리를 비웠던 사람입니다. 이제 병원은 젊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은 김민중 교수입니다. 40대 초반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입니다. 순자 씨도 잘 아시죠? 네,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이 병원을 잘 이끌어갈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요. 순자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이 병원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순자 씨와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설계한 이 건물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이제는 안심입니다. 택시를 타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아내가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아내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간호사, 영원히 환자들 곁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왔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잃고 도망쳤던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운 병원, 다시 환자를 위한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순자 씨가 전해준 당신의 마지막 말씀. 제가 돌아와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하셨죠. 늦었지만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병원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의사들이 생명을 대하는 그 모습,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 개원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와 아내가 병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망과 꿈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일어서려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병원 설립 정관이었습니다. 30년 전 직접 작성한 그 서류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서명과 함께 아내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 병원이 영원히 환자를 위한 곳이 되도록.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 병원이 영원히 환자를 위한 곳이 되도록. 여보, 약속 지켰습니다. 묘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녁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치료받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돌봄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간호사들은 정성껏 돌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곁에 없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병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환자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계속 살아가 주세요.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병원이 영원히 환자를 위한 곳이 되도록. 저는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 다시 일어서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아내 올림.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섰습니다. 약속도 지켰습니다. 창밖의 병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자원봉사자로요. 로비에서 길을 잃은 환자를 도와드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점심시간 순자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는 이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강태민입니다. 그럼 태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우리는 함께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이사장 김민준 교수가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설립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며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녁 무렵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설계할 때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간호사였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순자 씨도 옥상 좋아하셨죠? 네, 힘들 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부인의 유언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걸 실천하신 건 이사장님이세요. 우리 같이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도 저에게도